1400년 가을 경복궁 근정전에서 한 남자가 왕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방과 재위 2년 만에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은 이 남자가 그 후 20년 동안 조선 왕들 중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이 바로 권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정종 이방과 조선의 제2대 왕.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280여 년 동안 왕의 이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불행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보다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1357년 가을 함흥귀주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성계, 어머니는 한씨. 이성계와 신의왕후 사이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방과였습니다. 맏형 방후가 있었지만 그는 일찍부터 병약했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방과가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과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성품은 온화하면서도 용맹했고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무예가 탁월했습니다. 그 유명한 황산대첩에도 아버지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방과는 21년 동안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전장을 누볐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오면 막고 적이 나타나면 싸웠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무장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무용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아들이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과는 개경에 묶여 있었습니다. 고려의 기인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무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족을 인질로 잡아두는 제도였습니다. 우왕과 최영은 방과와 맏형 방후를 개경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방과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자신과 형은 역적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왕과 최영이 두 사람을 처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과와 방후가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검을 빼앗아 병사들을 제압하고 형과 함께 개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1392년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몽주가 동생 방원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처리를 맡은 사람이 방과였습니다. 그가 직접 공양왕을 찾아갔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을 통보하고 사실상 협박했습니다. 전주 이씨 가문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순응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전장을 누빈 무장의 압박이었습니다. 공양왕은 굴복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36세가 된 방과는 영안군에 봉해졌습니다. 의흥 친군이 절제사에 임명되어 아버지 태조의 친위 부대를 맡았습니다. 1393년에는 문화현과 영령현에서 왜구를 물리쳐 또 한 번 공을 세웠습니다. 1395년에는 중군 절제사가 되어 병권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권력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에게는 가문이 권력보다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간의 우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의 성품이 곧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1398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방원이 정도전과 남은을 죽였고 이복 동생 방번과 방석도 살해했습니다. 궁중에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소격서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방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격서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조의 쾌유를 비는 제사였습니다. 난이 끝났습니다. 세인자 자리가 비었습니다. 방원이 방과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방원이 세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원이 형에게 세자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방관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초부터 대의를 주창하고 개국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업적은 모두 정한군의 공로인데 내가 어찌 세자가 될 수 있느냐. 방과의 말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을 세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방과가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태조가 양위했습니다. 42세의 방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방과는 왕다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권은 모두 세자 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방과는 정무보다 격구를 즐겼습니다. 사냥을 다녔습니다. 신하들이 제발 일 좀 하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방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자리에 있는 이유를,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말입니다. 1399년 3월, 방과는 한양에서 개경으로 천도했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난 한양을 떠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8월에는 분경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관인들이 권세가에 청탁하는 것을 막는 법이었습니다. 방과 나름대로 왕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400년 1월 또다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동생 방간이 일으켰습니다. 방간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방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난이 끝난 후 방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2월, 방원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관은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원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왕세제가 아니라 왕세자로 만든 것입니다. 적장자 계승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방관은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재위 2년 만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방관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인문 공예 상왕이라는 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덕궁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왕이 된 방과가 행복해 보였던 것입니다. 격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사냥을 다녔습니다. 전국의 온천을 유람했습니다.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왕일 때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조와 태종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에 불만을 품은 조사이가 난을 일으켰을 때도 불안했습니다. 상황 보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1408년 태조가 승하한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태종의 왕권이 공고해졌고 두 사람의 관계도 안정되었습니다. 태종은 형을 지극히 받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10년 위 형님이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극진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상왕이 된 태종도 정종을 자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냥을 다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에는 서로 장난을 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정종과 태종이 함께 살고지벌에서 매사냥을 즐기는 모습은 유명했습니다. 오늘날의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였습니다. 태종은 매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보다 형을 모시고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형제가 함께 들판을 달리고 매를 날리며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종은 격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위 중에도 격구를 즐겼는데 신하들이 비판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허물을 가지고 왜 부왕을 욕되게 하느냐? 대관들이 격구를 비판하며 태조가 환관의 꿰매 빠져 격구를 궁에 도입했다고 하자 화를 낸 것입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 없다는 효심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가서는 언제나 잡은 짐승을 태조에게 보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한 번은 태조가 정종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종이 붙인 시위군이 간수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종은 직접 재상을 불러 눈물을 흘리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시위를 풀게 했습니다. 태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왕은 성격이 본래 순화여 이전에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다. 온화하고 착한 성품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위 중에 삼성이 넷째 동생 회한대군을 탄핵하려 하자 형친의 정으로 논의를 차단시켰습니다. 동생을 보호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때 판관이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도 이성계와 함께 목숨만은 살려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종은 자식이 많았습니다. 정부인 정한왕후 김씨와는 자식이 없었지만 후궁 8명에게서 15남 8녀를 두었습니다. 조선 왕들 중 자식을 많이 둔 왕 중 4위였습니다. 금슬도 좋았습니다. 정한왕후는 남편을 잘 이해했습니다. 동생 방원 이야기만 나오면 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왜 동생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십니까? 빨리 양위에서 편히 사시지요.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정종이 왕위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왕이 된 정종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격구를 쳤습니다. 때로는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전국의 온천을 유람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연회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일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마음껏 했습니다. 태종도 정종의 생활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고독감을 느낀 태종은 상왕인 정종을 자주 찾아가 함께 어울렸습니다. 형에게 불교를 믿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형을 존중했습니다. 1418년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했습니다. 정종은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3명의 왕이 한 궁궐에 있었습니다. 태종과 세종이 종종 정종을 찾아왔습니다. 3사람이 함께 사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두 어른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1419년 9월 26일 정종은 63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태종과 세종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형제들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맏형 진안대군은 40세에, 셋째 이간대군은 45세에, 넷째 회한대군은 58세에, 태종은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환갑을 넘긴 왕이었습니다. 왜 정종이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무골인데다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온천을 즐기며 건강을 챙겼고 격구를 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권력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진 업무량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정종이 죽은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국상은 후대 왕이 상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태종이 아니라 정종의 장자 의평군 이원생이 섭상주가 되었습니다. 정종이 끝까지 아버지가 아니라 형으로 대접받은 것입니다. 정종에게는 온인 공용 수뇨대왕이라는 시호가 올려졌습니다. 수뇨대왕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공정이라는 시호를 보내왔습니다. 공자가 2번 들어간다고 공용 2글자를 빼버렸습니다. 공정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태조는 태조, 태종은 태종인데 정종은 그냥 공정대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통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력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동생의 양보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종의 자손들이 왕의 자손이 아니라 대군의 자손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여러 왕실 예제와 정치적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정통성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종 때 처음 묘호 논의가 나왔습니다. 안종이나 희종이라는 묘호를 올리려 했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1681년 숙종 때였습니다. 단종의 종묘 배양과 함께 왕실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관들이 실록을 찾아본 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정대왕에게
묘호가 내려졌습니다. 정종, 태조의 업적을 계승하여 전국을 잘 다스렸으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크게 염려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죽은 지 262년 만에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종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종의 능은 황해도 개풍군 흥교리에 있는 후릉입니다. 강화도 북쪽 예성강 맞은편입니다. 정한왕후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어머니 신의왕후의 능인 재릉도 근처에 있습니다. 모두 북한 지역이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정종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는 불행했을까요? 왕의 이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역사에서 잊혀진 왕. 정종은 권력 다툼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정종은 권력 다툼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탐하지 않았고 동생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2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격구를 치고 사냥을 다니고 온천을 즐겼습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형제들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이 되었지만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아들들과 멀어졌습니다. 함흥으로 떠나 외롭게 지내다 돌아왔지만 마음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태종은 어떻습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처가 식구들을 숙청했습니다. 장인과 처남들을 죽였습니다. 아들들 사이에 세자 다툼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배출하고 손자들을 유배 보냈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지만 고독했습니다. 말년에는 형을 찾아가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세종은 성군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만으로 고생했고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눈이 나빠졌습니다. 아들들의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종은 어떻습니까? 권력의 무게를 지지 않았습니다.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화목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대부분 불행했습니다. 권력은 컸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업무에 시달렸고 신하들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왕자들 간의 다툼을 걱정해야 했고 외척의 권력 다툼을 막아야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종은 달랐습니다. 왕의 무게를 2년만 지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 20년을 편하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았습니다. 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카 세종도 그를 어른으로 대접했습니다. 혹시 정종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일까요? 왕위는 동생에게 주고 자신은 편하게 살겠다는 계획 말입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종은 원래 권력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문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황급히 성을 넘어 숨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인자가 되라는 권유를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양보하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정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격구나 사냥을 즐겼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방관이 난을 일으켰지만 방관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난이 끝난 후 방원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정종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책에 남은 기록들을 보면 정종은 상황 생활을 즐겼습니다. 격구를 치고 사냥을 다니고 온천을 즐겼습니다. 태종과 함께 첫눈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형제 간의 정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는 정종을 잊었을까요? 업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생 방원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사는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억합니다. 권력을 쥐고 무언가를 이룬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종은 불필요한 피를 막았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을 줄였습니다. 순조롭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음으로써 더 큰 혼란을 막았습니다. 만약 정종이 왕위를 지키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원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형제 간의 피바람이 또 불었을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정통성은 더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도 커졌을 것입니다. 정종은 현명하게 물러났습니다. 동생에게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정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업적이 없으니 기록할 것도 없었습니다. 묘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쁜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잊혀진 왕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종 자신은 어땠을까요? 후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관심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삶을 권력이나 명예로 측정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존경합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정종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무게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태조, 태종, 세종, 우리는 이들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킨 왕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무거운 책임과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종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업적도 없고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280년 동안 왕의 이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63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과 화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어쩌면 정종이 조선의 왕들 중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정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꼭 1등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권력을 쥐지 않아도 됩니다. 꼭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종은 왕위에 2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상왕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왕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는 성공했습니다. 권력은 잃었지만 행복을 얻었습니다. 명예는 없었지만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답이라는 것,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1419년 가을, 63세의 정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태종과 세종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고통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여행을 마치고 쉬는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역사는 정종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권력보다
평화를, 명예보다 행복을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형제들 중 가장 오래,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만족하며 살 것인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것인가? 끊임없이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롭게 살 것인가? 정종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가, 물러서는 지혜가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00년 가을, 경복궁을 나선 한 남자. 그는 왕의 무게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는 그를 잊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정종 이방과 존재감은 없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왕.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종의 삶을 보며 무엇을 느꼈나요? 실패한 왕의 이야기로 보였나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였나요? 권력을 포기한 것이 아쉬운가요? 아니면 행복을 선택한 것이 부러운가요? 정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왕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 평화롭게 사는 것도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종 이방과의 이야기였습니다. 존재감은 없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왕. 그의 삶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